안녕하세요. 공짜로 여행하자 포인트 여행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사인업 보너스 혜택도 좋으면서 스pen딩 조건이 낮은 좋은 크레딧 카드 3개를 소개해드리고, 영상 후반부에서는 왜 크레딧 카드를 만드는 게 스코어에 도움이 되는지, 무엇이 크레딧 스코어를 구성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제가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간다면 바로 만들 카드 3가지 중 첫 번째, American Express Blue Cash Preferred입니다. 제가 이 카드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, 첫 1년은 연회비가 없습니다. 두 번째 해부터는 95불입니다. 두 번째, 장 볼 때 캐시백 레이트가 높습니다. US 슈퍼마켓에서 사용하실 경우 캐시백이 6%입니다. 스트리밍 서브스크립션 캐시백은 6%이고요. 기름을 넣을 땐 3%입니다. 세 번째, 스펜딩 리퀘어먼트가 무난하며 현재 리미티드 프로모션 중입니다. 사인업 보너스 리퀘어먼트는 6개월에 3,000불입니다. 대략 한 달에 500불이면 되겠네요. 현재 진행 중인 사인업 보너스는 300불 캐시백을 줍니다. 네 번째, 연회비가 없는 카드로 다운그레이드 가능합니다. 대학생 분들한테도 한 달 500불 지출은 벅찬 금액은 아닙니다. 또 장볼 때 캐시백이 6%이니 한 달에 장보기 300불만 한다고 해도 1년 동안 받는 캐시백은 216불입니다. 3인 가족인 저희 가정은 한 달에 아무리 적어도 500불 정도 장을 보니 1년에 받는 캐시백만 360불입니다.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카드를 만들고 한 달에 500불 장을 본다고 하면 사인업 보너스 300불 플러스 장보기 캐시백 360불 해서 660불의 혜택을 받으십니다. 더군다나 첫 해에는 연회비가 없고 둘째 해부터 95불이니 만약 원하시면 연회비가 없는 카드로 다운그레이드 하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95불 연회비를 지출해서라도 매년 360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킵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. 두 번째 카드는 Chase Freedom Flex입니다. 이 카드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, 연회비가 없습니다. 두 번째, 스펜딩 리퀘어먼트가 굉장히 낮습니다. 3개월에 500불 사용하시면 됩니다. 세 번째, 사인업 보너스가 매력적입니다. 체이스 포인트 2만 포인트를 지급하는데요. 이는 캐시 밸류로 미니멈 200불이며 체이스 Sapphire Preferred or Reserve 카드가 있다면 500불 이상의 가치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. 체이스 포인트 사용 방법에 있어서는 이전 영상 4분 6초부터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. 아마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한 달에 200불은 지출하실 겁니다. 만약 알바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대학생이 매달 생활비에 조금씩 부담을 느낀다면 이러한 카드를 하나씩 만들어서 보너스 받는 느낌으로 200불 캐시백하면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. 세 번째 카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온 트래블 리워드입니다. 이 카드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, 연회비가 없습니다. 두 번째, 사인업 보너스 충족 시 250불을 돌려줍니다. 세 번째, 스펜딩 리퀘어먼트가 낮습니다. 3개월에 1000불 사용이므로 월 340불 사용하시면 됩니다. 네 번째, 체이스 프리덤 플렉스에 비해서 크레딧 요구 조건이 덜 까다롭습니다. 각각 크레딧 카드만의 요구 크레딧이 있는데요. 크레딧 스코어가 정말 안 좋은 500 이하인 사람한테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주긴 힘들겠죠. 보통 체이스 카드의 경우 크레딧 요구 조건이 조금 더 높은 편이지만 700 이상이시면 원만하면 다 승인 받으실 겁니다. 만약 제가 대학생 때로 돌아가고 이러한 정보들을 알고 있으면 이 캐시백 카드를 여러 개 만들어서 혜택을 모두 받았을 것 같습니다. 1번, 2번, 3번 카드를 순차적으로 만들고 각각 사인업 보너스를 받는다면 첫 해에 1000불이 넘는 혜택을 받는 셈이니까요. 그런데 혹여나 크레딧 카드가 여러 개 있으면 크레딧 스코어가 안 좋아진다, 한두 개만 만들고 그걸로 계속 쓰는 게 좋다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. 이것은 틀렸습니다. 먼저 크레딧 스코어를 구성하는 요인들을 알아보죠. 크레딧 스코어를 평가하는 기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크레딧 스코어 지표로 파이코 스코어를 씁니다.
그리고 제 파이코 스코어는 792점입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크레딧 카드는 20여 개나 되는데 말이죠. 한두 개로 계속 쓰는 게 더 좋다라고 한다면 절대 저 점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. 여기 보시면 크레딧 스코어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나와 있는데요. 각각 요소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Payment History입니다. 이것은 말 그대로 돈을 제때 갚았냐 하는 요소입니다.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신다면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 돈을 제때 갚는 것이죠. 본인이 이게 자신이 없다 하는 분은 그냥 만들지 마세요. 인생 나락가기 쉽상입니다. 두 번째 요소는 Amount Owed, 즉 얼마를 썼고 얼마를 갚아야 하냐입니다. 크레딧 카드를 만드시면 사용 한도가 있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크레딧 카드의 한도를 합한 후 그 금액의 30% 밑으로 쓰는 겁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크레딧 카드를 합쳐 약 20개의 크레딧 카드가 있습니다. 당연히 그중 2개 정도만 액티브하게 쓰고 나머지는 전혀 사용하지 않죠. 모두 사인업 보너스를 받기 위해 만든 카드들입니다. 자, 그럼 저 20개의 카드의 총 한도를 20만 불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 그의 30% 해당하는 금액 약 6만 불 밑으로 한 달에 사용하시는 게 이 요소에서 중요한 점입니다. 카드가 한두 개인데 카드 한도마저 낮으면 30% 밑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렵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크레딧의 좋은 결과를 받기 힘듭니다. 세 번째 요소는 Length of History입니다.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내 크레딧 카드 중 가장 오래된 크레딧 카드는 무조건 킵하는 것입니다. 어떤 기관은 가장 오래된 크레딧 카드의 기간을 보는 곳이 있고 어떤 기관은 내가 만든 크레딧 카드들의 평균 기간을 계산해서 보는 곳이 있습니다. 내가 첫 크레딧 카드가 10년이 됐고 두 번째 카드를 만든다고 하면 두 개의 평균은 5년입니다. 하지만 내가 첫 크레딧 카드가 10년, 두 번째가 9년, 세 번째 8년, 네 번째가 5년인데 다섯 번째 크레딧 카드를 만든다고 하면 이 5개의 평균은 8년이 되겠죠. 그럼 이 부분에서 타격을 덜 받고 크레딧 스코어의 회복이 더 빠르게 됩니다. 또 여기서 중요한 점이 크레딧 어카운트를 클로즈드 하게 되시면 그만큼 Length of History가 줄어들겠죠. 그래서 크레딧 어카운트 클로즈 하시면 크레딧 점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카운트 클로즈 하지 마시고 연회비 없는 카드로 다운그레이드 하셔서 킵하라고 하는 겁니다. 네 번째 요소는 New Credit입니다. 말 그대로 새로운 크레딧 카드를 얼마나 열었느냐입니다. 정확하게 말하면 Hard Inquiry를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했냐인데 편의상 크레딧 카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기록은 지난 2년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. 이 부분 때문에 크레딧 카드를 만들면 스코어가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것이죠. 하지만 몇 개월 뒤에 크레딧 스코어가 점차 복구되므로 장기적으로 보셨을 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단, 머지않아 대출 받으실 분들은 스코어가 낮으면 대출 이자가 더 높아지니 안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. 마지막 요소는 크레딧 믹스입니다. 이 부분은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론이 있었냐는 부분입니다. 대표적으로는 집 대출, 차 대출, 학자금 대출, 크레딧 카드, 비즈니스 대출이 있겠죠. 자, 이렇게 몇 가지 크레딧 카드를 소개해드리고 또 크레딧 스코어를 결정하는 부분을 알아봤습니다. 여러분들도 계획적으로 크레딧 카드 혜택도 받으시고 크레딧 관리도 하시면서 저처럼 공짜로 여행 다니시면 좋겠습니다. 저 위 카드들의 레퍼럴 링크도 설명란에 있으니 혹시나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 통해서 만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저에게도 소정의 보너스가 들어오거든요. 이상 공짜로 여행하자 포인트 여행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